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새벽 포항의 한 해안도로에서 승용차가 변압기를 들이받아 상가와 주택 270여 곳이 12시간 가까이 정전됐습니다. 사고 운전자는 20대로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배현정 기자입니다. 포항의 한 해안도로,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인도를 향해 달려오더니 어두운 도로 위로 섬광이 번쩍입니다. 오늘 새벽 12시 14분쯤 포항시 북구 두호동 해안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에 있던 변압기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승용차 앞 범퍼가 부서지고 변압기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여기에서 막 구르더래. 차가 삥 구르디면은 뭐 저쪽에 가서 쾅 그러더니 번쩍거리더라. 나 그게 불렀는 줄 알았어요.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 있던 운전자 지인 20대 남성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렇게 변압기가 모두 부서지면서 도로 일대에 있는 민가와 상가가 모두 한동안 정전이 됐습니다. 밤에 전기 가불에가 보일러가 안 돌아가가지고 추워가지고 새우 날로 틀어놓고 있었어요. 정전이 되자 횟집 골목 상인들은 오전 영업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낮에 예약 받은 거 다 취소시키고 저녁에도 지금 애들 상황이 몰라가 기다리는 중이에요. 낮 12시가 되어서야 모든 건물에 전기 공급이 완료됐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경찰 조사 결과 20대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입건해 인근 블랙박스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포항 보경사 군립공원이 내연산 보경사 시립공원으로 40년 만에 명칭이 변경됩니다. 1983년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보경사 군립공원은 2016년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군립공원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사찰의 중심의 기존 공원 이름을 내연산 보경사 시립공원으로 바꾸고 관련 시설물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를 선박 엔진으로 활용하는 기술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오는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앞으로 4년 동안 연구에 들어갑니다. 국내 대형 선박업체는 신기술 적용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전력 생산용으로 주로 이용했던 원자력을 해양 분야에 활용하는 기술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등과 협약을 맺고 선박용 소형 원자로 개발에 나섰습니다. 온실가스 규제에 따른 대체 연료 개발을 위해서입니다. 대표적인 기술 개발 분야는 선박용 용융염 원자로 MSR이며 기존 화석 연료 대신에 원자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용융염 원자로는 작은 크기에 연료를 교체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으며 액체 연료여서 방사능 누출 우려가 적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녹는 점이 거의 400도 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밖으로 누출되더라도 이럴 경우에는 바로 이제 고체화가 돼버려 가지고 이제 더 이상의 방사능 누출을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연간 1조 원이 넘는 연료비 부담과 온실가스 규제에 대응해야 하는 대형 선사들은 이번 기술 개발을 반깁니다. 원자력 추진 연료가 만들어진다면 저희 선사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소형 모듈 원자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선박용 원자로 개발을 통해 원전 산업을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MSR이 개발이 되면은 여기에 대한 관련된 모든 많은 기업들이 우리 경주에 입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경주가 국가 해운 산업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4세대 원자력 산업을 선도해 나가는데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오는 2030년까지 선박용 소형 원자로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부터 4년 동안 연구 개발에 290억 원을 투입합니다. 또 선박용 소형 원자로 개발 관련 연구소를 경주 간포에 조성 중인 문무대항 과학연구소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각각 운영하던 지역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사이소와 포항마켓이 이달 중으로 통합됩니다.
포항마켓과 사이소몰을 통합하면 다양한 소비층 확보와 대도시 지역 개원 증가, 대형 쇼핑몰 제휴 확대 등으로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2013년 개설된 포항마켓은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보다 4배 이상 증가했지만 9억 원에 머물러 회원수 8만 명에 매출액 382억 원을 기록한 경북도 사이소몰과 통합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경상북도가 산하 공공기관 28개를 19개로 대폭 줄이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기관 통폐합 조례안이 처음으로 통과됐는데요. 당장 7월이면 경북문화재단과 경북콘텐츠진흥원, 경북문화관광공사와 문화엑스포가 각각 하나로 합쳐지는데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경북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어기려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상북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북문화재단과 경북콘텐츠진흥원을 하나로 합치자는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당장 오는 7월 1일부터 경북콘텐츠진흥원은 없어지고 경북문화재단으로 흡수 통합됩니다. 비슷한 기관끼리 통폐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게 추진 배경입니다.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 분야의 유사 기능을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하여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지만 경상북도가 기관 간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려 섞인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충분하게 합의도 안 되고 검토도 안 되고 뭐 하다못해 신문에는 또 뭐 기관장님은 우리는 반대한다 하고 이런 언론 포기도 하시고 계시는데 조례만 똑같고 통과시켜도 이거는 내가 보기엔 아니다. 특히 통폐합 추진의 근거가 되는 조직 진단 용역은 아직 결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조직 진단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에 최대한 반영을 하고. 조직 진단 용역을 지금 하고 계시다고요? 예. 오는 7월 통합이 되더라도 안동 시내에 있는 경북콘진원과 도청 신도시에 있는 경북문화재단은 지금처럼 사무실이 떨어진 채 운영되고 콘진 원장 자리도 당분간 그대로 유지됩니다. 경상북도는 행정과 회계 같은 중복 분야에 대한 인력만 우선 재배치하고 점진적으로 통합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분리된 경북연구원은 경북도청 홍익관에 본원 사무실을 마련하고 이전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전체 직원 46명 가운데 필수 인력 15명만 우선 도청에 배치했는데 이달 중 직원 20명가량을 더 데려온다는 계획입니다. 기존에 이제 도시 정책을 했던 부분들은 이제 대구 쪽으로 많이 나가셨고요. 여기 이제 농어촌, 해양, 그리고 이제 그 재정, 그리고 그 디지털 메타버스 이런 쪽에 어떤 새로운 인재들을 보강하고. 경상북도 산하 공공기관의 대대적인 변화가 시작된 가운데 당초 계획한 성과로 이어질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지난 2020년 보호 중인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포항의 한 공동 생활가정 관계자들에게 2년여 만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동 생활가정 설립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관계자 3명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판결 직후 포항 지역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며 아이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더 엄중한 판결이 필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잔뜩 웅크리게 했던 추위가 물러가면서 야외를 찾는 발길도 늘어나는데요. 이맘때쯤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산불입니다. 지난해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피해가 컸는데요. 올해도 건조와 가뭄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도로변 야산에서 시작된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고 산 전체는 물론 민가까지 덮쳤습니다. 지난해 3월 발생한 울진 산불은 진화에만 꼬박 213시간, 9일 가까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3월 경남 합천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인근 고령으로 확산되며 축구장 950개 면적인 임야 675헥타르가 잿더미로 변했고 4월에는 산 중턱에서 시작된 불길이 거세게 번진 군위 산불도 축구장 500개 가까운 면적의 산을 태웠습니다. 유난히 건조했던 날씨가 지난해 봄 잇따른 대형 산불의 화근이었습니다. 특정 기간 누적 강수량이 과거 동일한 기간의 평균 강수량보다 적어 건조한 기간이 일정 기간 이어지는 현상을 기상가뭄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기상가뭄 발생 일수는 216일로 1974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연 강수량도 856.8mm로 평년의 73% 수준에 머무른 데다 맑은 날이 많았고 여름철 강수도 중부지방에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곳곳이 바싹 말랐던 만큼 지난 한 해 대구 27건, 경북 110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0년 평균보다 대구는 2배, 경북은 1.3배 늘었습니다. 건수도 건수지만 피해 규모가 큰 게 더 문제입니다. 경북 지역의 경우 피해 면적이 8배나 급증했습니다. 올겨울 눈비 소식이 잦았지만 건조함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앞으로 2개월 동안은 대구와 안동, 의성에 관심에서 주의 단계의 기상가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진행형인 건조한 날씨는 지난해 산불 피해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울진군은 최근 방화로 산불이 발생하자 산불 감시원을 78명 추가해 모두 199명을 내일부터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도 기존 45명에서 11명을 추가 선발하고 운정면 산불 진화대도 신설했습니다. 한편 지난 1일 발생한 울진 기성면 산불의 방화범 검거를 위해 경찰과 협조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방화범과 관련된 제보에 대해 포상금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가 멸치 어군의 북상에 따라 기선 권현망 어선의 불법 조업이 잇따르자 강력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기선 권현망은 대형 그물을 두 척의 배가 양쪽에서 끌면서 멸치 등을 어획하는 것입니다. 경주시는 어제 새벽 해수부와 함께 조업구역을 위반한 멸치잡이 기선 권현망 어선 50여 척에 대해 퇴거 조치하고 이 중 4척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교육용 전기와 가스 요금이 지난해에 비해 각각 20% 이상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교육용 전기 요금은 지난해 대비 25%, 가스 요금은 30% 인상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시 공공요금 인상분 68억여 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